순천에서 감염원이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확산되자 자발적으로 격리에 들어간 시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은 수도권보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제재가 가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수능일까지 시험장을 모두 비우고 방역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최근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광주와 무안의 통합공항 건설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무안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순천 지역의 자가격리자가 1,7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사람들인데요. 순천에서는 감염원이 불분명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든 확진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인데요.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발적 자가격리자도 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감염병 의심자 기준입니다.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관리 지역에서 체류하거나 지역을 경유한 사람,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판단은 관할 시도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 A가 증상이 발현된 시점에서 2일 전부터 직접 접촉한 사람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곧바로 감염병 의심자가 되는 겁니다. 이 밀접 접촉자들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명단이 등록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순천 지역에선 감염원이 불분명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염된 것인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건데 무증상자를 통한 감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순천시도 감염원 불분명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직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우리 사회 일상 곳곳에 무증상 조용한 전파자가 깊숙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내가 잠깐 방심하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해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 지역에서는 자발적 자가격리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자발적 자가격리자는 지자체에서 공식 집계한 자가격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례동에 거주하는 A모 씨. A모 씨는 순천 10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의심돼 자발적 자가격리를 결정했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혹시나 잠복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 같은 자발적 자가격리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를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입니다. A씨는 보건소에 연락해서 자발적 자가격리 중임을 전달하고 격리 해제 판단을 받기까지 5일이 걸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연락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게 가장 답답했고, 그다음 이제 제 접촉자인 100번 확진자 같은 경우가 문자 메시지로 오질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동선을 갔는지, 어떤 상황인지. 심지어 보건소는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요. 어떠한 지침을 따라야 되는지, 어떤 판단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확진될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마스크 상시 착용과 철저한 위생관리, 그리고 연말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만이 지역사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수도권이 24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화된 제한 조치에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순천시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일부터 2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한 번 지났는데요. 순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순천 조례동의 한 거리. 오고 가는 차들은 덜어 보이지만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전남 지역에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됐던 지난 여름 유행 때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 카페에는 안내 문구가 붙었습니다. 휴업한다는 카페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배달을 하지 않던 업체 입장에서는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건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음식점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녁 9시 이후로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해지면서 예약을 표시해둔 달력에는 취소 표시가 늘어갑니다. 송년회 등 예약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저녁 예약이 가득 찰 시기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이미 다 취소된 상태라 감 잡을 수가 없지. 저녁에도 전화 예약 아니면 일반 손님 아예 없어요. 2단계 격상으로 저녁 9시 이후 아예 문을 열 수 없는 노래방도 타격이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찾는 저녁에 오히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래방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8시 넘어서 들어오시긴 하시는데 9시까지 영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안 되니까 열어놓을 의미가 없잖아요. PC방에서는 자리 뛰어앉기는 물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광양에서 PC방 관련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 PC방 운영자는 코로나 걱정보다 먹고 살 게 걱정이라고 토로합니다. 이번에 터지면서 지금 한 2주 전부터는 거의 손님이 없어요. 아예.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어요. 코로나19 재확산과 대유행 위기로 인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순천의 자영업자들은 어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오늘도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순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순천시는 24일 오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16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162번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지인으로 파악됐으며 이동 동선은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12월 3일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 지역에 점차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24일부터 수험생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원격 수업은 일반 시험장인 경우 27일부터 시작되고 별도 시험장이나 시험장이 아닌 학교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이면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되기로 한 시기인데요.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직까지 민간공항 이전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최근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통합공항 건설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표류 중인 광주 군 민간공항의 해법으로 광주 전남 통합공항 건설이 제기됐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통합공항을 제시했습니다. 강 전 정무수석은 무안공항의 국제선과 광주공항의 국내선, 그리고 광주 군공항을 한 곳으로 통합해 국제관문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광주 군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하고 무안을 공항도시로 조성해 서남권 공항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 민간공항 동시 이전과 국내선 국제선 통합, 군공항 규모를 현재 국방부 계획 대비 0.7배 축소된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부 계획보다 7배 넓은 완충지대를 조성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1000만 평 공항도시 공동개발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무안 지역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군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특히
우리 무안 국민들은 군공항을 아다시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강기정 우리 정무수석께서 자기적 정치적인 야망으로 발표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며 여기에 최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 없이는 민간공항을 보낼 수 없다는 광주 시민들의 여론까지 나오고 있어 더욱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민간공항 통합을 대비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과 공항시설 개선 사업, KTX 호남 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에 2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는데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통합이 결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 통합 약속 이행은 물론 군공항 이전 반대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독거노인, 가족과 떨어져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뜻하는 말이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독거노인의 수는 158만 9천여 명. 대전시 인구 149만 명보다도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5%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숫자만 늘었을까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독사도 함께 늘었습니다. 고독사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2,500여 명이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갈 곳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많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무더위 쉼터나 무료 급식소 등 각종 공공시설이 문을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갈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방역 우려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문화 콘텐츠 역시 상대적으로 정보화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달랠 공간은 더욱 줄어들겠죠.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안전망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9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348회 2차 정례회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보면 의대와 유엔 기후변화 총회 유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3대 핵심 사업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블루 이코노미 6대 현안, 도민 행복 시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담겼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남의 온기를 전하고 지역의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북항 일대에 새로운 화로 위판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화로 위판장 바로 옆 부지에 2,100제곱미터 규모의 화로 위판장을 건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화로 위판장이 새로 들어서면 그동안 개인 거래로 유통되고 있는 화로가 수협 위판장으로 유입돼 유통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사용한 화환을 다시 사용하면서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남지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화환 유통 현황과 수거 실태, 원산지 표시 등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